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달라지는 복지제도 가운데 중위소득 인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10가지 주요 제도를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생활 속 사례를 곁들여 듣는 분들이 한층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다는 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정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과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많은 가구가 새롭게 지원을 받거나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51% 올라 약 649만 원이 되었고 1인 가구는 7.2% 올라 약 256만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상승폭으로 기록되었고 물가와 생활비 상승을 고려한 조정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최모 씨는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입니다. 남편은 월 350만 원의 소득이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으로는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2026년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면서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같은 소득이라도 중위소득이 오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입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데 2026년에는 중위소득 32%를 적용하여 1인 가구 기준 약 82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208만 원이 되었습니다. 가령 혼자 사는 박모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현재 월 소득이 약 50만 원인데 2025년 기준으로는 기준선보다 조금 높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기준이 상향되면서 이제는 수급 대상에 포함되어 매월 3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 덕분에 박모 씨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고 공과금이나 식비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경제적 사정으로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입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상향되면서 1인 가구는 약 103만 원, 4인 가구는 약 260만 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민모 씨는 만성질환으로 매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민 씨 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39% 수준으로 2025년에는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기준이 오르면서 새롭게 의료급여 대상이 되었고 이제는 병원비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에 필요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률도 낮아져 환자들의 치료 지속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급지별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어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원에서 4만 원가량 지원이 더 늘어납니다. 마산에 사는 두 자녀 가구는 보증금이 없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준 임대료보다 실제 임대료가 더 높아 지원금이 부족했지만 2026년 기준이 오르면서 매월 3만 원을 더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식비나 자녀 교육비에 보탬이 되는 소중한 금액입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인데 2026년에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초등학생은 50만 원,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까지 올라 평균 6% 인상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아버지 혼자 일하며 생활을 꾸려가지만 매달 드는 교통비와 교재비 때문에 부담이 컸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급여가 늘어나면서 아이의 교통비와 참고서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아이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6년에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 청년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34세 이하까지 확대되며 공제 금액도 올라 청년들의 복지 혜택이 늘어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30세가 된 최모 씨는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일을 하며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소득이 그대로 반영되어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되었지만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 폭이 커져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덕분에 최 씨는 생계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고 실제 손에 쥐는 생활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자동차를 보유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다자녀 가구나 생계형, 화물차 보유 가구에 한해 자동차를 일반 재산으로 인정해 환산율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전북 농촌 지역의 장모 씨 가정을 보겠습니다. 아이 셋을 둔 이 가정은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운행합니다. 이전에는 자동차 가액이 전액 소득으로 환산되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의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신속지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주거 상실 상황에 처한 가구가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 제도를 활성화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선우모 씨는 최근 직장을 잃고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전 같으면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만 2026년부터는 긴급지원 상담과 연계 체계가 강화되어 2주 만에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속지원은 위기에 처한 가구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복지급여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어 신청자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기준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통일적으로 정리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생계급여는 대상이 되지만 교육급여는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이제는 4가지 급여가 같은 틀 안에서 판정되므로 혼란이 줄어듭니다. 행정기관 직원의 설명도 쉬워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함도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정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신건강 치료 지원, 다자녀 가구, 배려, 청년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 청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주사제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삶의 안정감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책은 숫자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51% 올라 약 649만 원이 되었고 1인 가구는 7.2% 올라 약 256만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상승폭으로 기록되었고 물가와 생활비 상승을 고려한 조정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최모 씨는 부부와 2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입니다. 남편은 월 350만 원의 소득이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으로는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2026년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면서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같은 소득이라도 중위소득이 오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입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데 2026년에는 중위소득 32%를 적용하여 1인 가구 기준 약 82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208만 원이 되었습니다. 가령 혼자 사는 박모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현재 월 소득이 약 50만 원인데 2025년 기준으로는 기준선보다 조금 높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기준이 상향되면서 이제는 수급 대상에 포함되어 매월 3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 덕분에 박모 씨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고 공과금이나 식비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경제적 사정으로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입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상향되면서 1인 가구는 약 103만 원, 4인 가구는 약 260만 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민모 씨는 만성질환으로 매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민 씨 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39% 수준으로 2025년에는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기준이 오르면서 새롭게 의료급여 대상이 되었고 이제는 병원비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에 필요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률도 낮아져 환자들의 치료 지속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급지별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어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원에서 4만 원가량 지원이 더 늘어납니다. 마산에 사는 두 자녀 가구는 보증금이 없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준 임대료보다 실제 임대료가 더 높아 지원금이 부족했지만 2026년 기준이 오르면서 매월 3만 원을 더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식비나 자녀 교육비에 보탬이 되는 소중한 금액입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인데 2026년에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초등학생은 50만 원,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까지 올라 평균 6% 인상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아버지 혼자 일하며 생활을 꾸려가지만 매달 드는 교통비와 교재비 때문에 부담이 컸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급여가 늘어나면서 아이의 교통비와 참고서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아이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6년에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 청년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34세 이하까지 확대되며 공제 금액도 올라 청년들의 복지 혜택이 늘어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30세가 된 최모 씨는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일을 하며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소득이 그대로 반영되어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되었지만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 폭이 커져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덕분에 최 씨는 생계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고 실제 손에 쥐는 생활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자동차를 보유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다자녀 가구나 생계형, 화물차 보유 가구에 한해 자동차를 일반 재산으로 인정해 환산율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전북 농촌 지역의 장모 씨 가정을 보겠습니다. 아이 셋을 둔 이 가정은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운행합니다. 이전에는 자동차 가액이 전액 소득으로 환산되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의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신속지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주거 상실 상황에 처한 가구가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 제도를 활성화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선우모 씨는 최근 직장을 잃고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전 같으면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만 2026년부터는 긴급지원 상담과 연계 체계가 강화되어 2주 만에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속지원은 위기에 처한 가구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복지급여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어
신청자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기준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통일적으로 정리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생계급여는 대상이 되지만 교육급여는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이제는 4가지 급여가 같은 틀 안에서 판정되므로 혼란이 줄어듭니다. 행정기관 직원의 설명도 쉬워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함도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정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신건강 치료 지원, 다자녀 가구, 배려, 청년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 청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주사제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삶의 안정감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책은 숫자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2026년 예산안에서 달라지는 10가지 복지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비롯해 청년층 지원과 자동차 기준 완화까지 다양한 변화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숫자로만 보면 작은 차이 같지만 당사자에게는 생존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26년 복지제도의 변화가 당신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